9일 아침 박원순 시장과 비서실장 간의 대화에 단초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1시 39분 마지막 통화에서 고한석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일부가 취재됐습니다. 감당 어렵다. 지난 9일 오전 9시 공간을 찾아온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박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공간의 오전의 대화 내용이에요.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문제가 커지면 사퇴할 것이다. 라고 박 시장이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신경을 털어놨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을 면밀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고한석 비서실장이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해 보겠다라며 오전 10시 10분경 공간을 떠났다라는 거고요. 공간을 나선 박 전 시장이 한 측근에게 사내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임순영 젠더 특보가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바가 있는데 오후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를 했었다라는 내용도 오늘 드러나고 있고요. 마지막 통화 1시 39분경의 5분간 통화에서 박 시장이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감당이 어렵다라는 심경을 토로했고요. 고 비서실장이 산을 내려오시라라고 설득을 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고한석 비서실장이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내려와라 라고 설득을 했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동아일보의 어떤 취재 내용인데 물론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단 공간에서 오전의 대화 내용은 유추해 본다면 박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었군요. 여성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했고 문자 메시지를 피해 여성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언론사에게도 알려졌다는 것. 이미 오전에 문제가 커지면 내가 사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혹은 더 큰 여파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박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누가 알려줬냐 라는 게 지금 기존의 논란이었잖아요.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한석 비서실장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나는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언론인들에게 했었죠.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진술 자체가 아무래도 고한석 전 비서실장 쪽의 얘기를 바탕으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고 전 비서실장 얘기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이 먼저 내가 여자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여성 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피해자가 실제 여성단체 쪽에 이제 문제 제기했었고 실제 피해자가 증거로 제시했던 게 바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던 것,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음란한 대화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찰에 지금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그 전날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리고 밤새 이제 조사를 받았던 내용들을 대부분 박원순 전 시장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남인순 의원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 동아일보가 남인순 의원을 접촉해봤지만 통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남인순 의원이 여성단체 쪽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수영 전 젠더 특보가 거의 보좌관을 하기도 했었지만 아마 여성단체 쪽의 움직임, 여성단체 쪽의 분위기를 좀 알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결국 지금은 제일 중요했던 어쨌든 이 사건이 성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연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어떻게 박 전 시장 측에 알려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 그 문제의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이게 고 비서실장의 입장을 중심으로 나온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박 시장이 어디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 본인의 의혹들을 알고 있었는지 인지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대목은 김강삼 변호사님. 1시 39분에 5분간 통화를 했을 때 박 시장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미 박 시장이 뭔가 굉장히 좀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대목.
그리고 그 5분간 통화에서 비서실장이 아니다, 산에서 좀 내려오시라 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게 설득이 안 됐다라는 데모. 그 부분이 좀 안타깝군요. 감당이 어렵다. 이것은 굉장히 약간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한선 전 비서실장도 이제 산을 내려오시라고 이제 설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박원순 실장이 아침 9시에 이제 고한석 전 실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다는 얘기가 직원하고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데 이게 문제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부분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단지 이제 암시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원하고 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받았다고 하면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아주 뭐 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모든 걸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한수 실장에게 이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상황을 이제 그때부터는 그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박원순 시장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다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보면 고소를 당하면 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 있어요. 아, 나 죽고 싶다.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어떤 직위의 어떤 그런 중책에 비하면 일반 사람의 곱하기 뭐 10배, 20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을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떤 형태로든지 주변에 사람을 있게 하든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라 한다 할지라도 뭔가 좀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비극적인 건 좀 막을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이제 고한선 비서실장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걸 워낙 많이 들어서 이때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강제로라도 옆에 붙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감각으로 오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뭐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순간만 적어도 그날까지만 견디면 그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극단적인 것보다는 내가 뭐 잘못했다면 반성하고 아니면 억울하다면 이걸 헤쳐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실은 벌지 못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저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